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치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처음 참여를 하시는 분이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굉장히 섬뜩한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오, 김치찜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또 김치찜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첫 참여라서 심장이 마구 뛰네요. 근데 김치찜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5분 지나면 그냥 그러려니 돼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차피 다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돌비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김치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 네네. 보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보니까. 제 이야기의 대부분이 귀신 보는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타깝게 저는 아직 없어요. 이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네. 이것도 그 귀신 보는 친구가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치찜이에요. 이야기에 앞서서 제 귀신 보는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다른 학교에 있다가 지역을 따로 특정지어서 말하진 않을 건데 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이사를 왔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한창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런 만화책이 좀 유행한 그때였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귀신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길 때죠. 예. 그쵸.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보던 차에 저희 같은 학교 같은 반에 귀신 보는 쪽으로 유명한 친구가 한 명 있던 거예요. 제 때 그 친구에 대한 소문이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까이 다가갔는데 사람과 딱 단절된 채 나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야, 네가 똘비가 하면서 이제 말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저를 쓱 보더니 약간 그 눈빛이 동그래지면서 신기한 걸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다가 너라면 괜찮겠다 딱 이런 말을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좀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급식 먹을 때도 항상 혼자 다니던 친구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같이 가니까 생각보다 그 친구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엄청 음침하고 소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물어봤죠. 네. 내가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 친구가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같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만신이시고 좀 유명하신 분이라서 내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귀신도 똑같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랑 붙어 있으면서 난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그 얘기를 너는 죽어도 못 볼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못 보지 하면서 좀 이게 맞나? 난 보고 싶은데? 근데 그 친구 말이 맞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가? 만신인 것도 거짓말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귀신을 보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제가 폐가를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지역명을 이야기하면 많이 유명한 곳이에요. 예. 점집도 많고 절도 좀 있고 이제 그곳에 산 중턱에 가면 운영을 하지 않는 폐절이 있어요. 보통 같으면 거기를 못 들어오게 막을 텐데 사람이 워낙 안 다니다 보니까 그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나 여기 가볼 건데 너 같이 갈래?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런 데가 어딘 줄 알고 가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약간 이 남자의 호기심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여러 명 모아가지고 갔는데 막상 밤에 가도 별게 없는 거예요. 절이 진짜 작았어요. 그러니까 단칸방처럼 생긴 곳인데 약간 신당을 모시듯이 그 부처상 딱 하나 있고 그 양옆에 금으로 된 촛대하고 이런 게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방석같이 생긴 게 한 3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구가 약간 옛날 기와집 같은 데 보면 한지로 붙어져 있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뭐 하룻밤 보내보자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밤이 지나고 새벽쯤 와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피곤한데 그냥 자자. 내일 돼서 그 친구한테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잤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 A, B, C가 있는데 제가 부처상 옆에서 잤고 그 나머지 친구 셋이 문이 있는 입구 쪽에 잤는데 어디선가 딱딱딱 하는 그 목탁 들이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뭐 어디서 누가 라디오가 틀었나 이러면서 대수없이 끄는데 마하반야 이러면서 엄청난 속도로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이제 아무리 어리다 해도 뭔가 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진짜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대요.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안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서 그 진짜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는 그 형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에 비추듯이 그 입구에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지? 여기 알고 보니 패절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곳이었구나.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 하나가 야 여기 불이 왜 들어와? 거기가 산이잖아요. 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밖에서 불이 그냥 비추듯이 해가지고 그 입구 쪽에 딱 형상이 띄워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 친구들은 진짜 너무 어리니까 무섭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 중 하나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한지니까 뚫어서 밖을 보자.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됐던 게 반야신경을 외우는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지더래요. 그와 함께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친구들은 우다다다 내려갔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한 새벽 5시쯤 됐나? 연락이 딱 왔어요. 똘비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 지금 어디냐고. 나 지금 자고 있는데 뭐하? 막 이러면서 잠꼬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오라고. 안 그러면 너 진짜 뒤질 수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험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저도 확 일어났죠. 주위를 둘러봤는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ABC 같이 왔는데 저만 남아있으니까 뭐지 이거? 왜 나만 남았지? 당황해서 딱 입구를 보는데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진짜 주변에 싹 까만 거예요. 해도 뜨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너 지금 안 나오면 너 진짜 죽는다고. 빨리 거기 내려오라고. 그래서 일단 내려왔죠. 그때 당시 휴대폰이 폴더폰이었어가지고 폴더폰 옆에 있는 후레쉬 의자가 있었어요. 막 내려오니까 산 추입에 박수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가자마자 그 박수무당이 나와서 저한테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탓하고 막 뿌리면서 이런 미친 새끼 봤나? 죽을 거 혼자 죽지 왜 애들 다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뿌려가지고 저는 맞으면서 왜 이러세요 아저씨?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알려주기를 꿈을 꿨대요. 똘비 친구가 꿈을 꿨는데 제가 그 무슨 밧줄 같은 걸 하나 들고서 친구 3명을 묶어서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무슨 영험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진짜 얼굴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가지고 악기처럼 변한 그런 스님들이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딱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 뒤로 그 친구가 너 미친 짓 할 거면 혼자서 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그렇게 돼서 이 친구가 귀신을 보는구나. 왜냐면 셋이 동시에 꿈꾸면 그 친구는 안 갔는데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 동생을 두부김치라고 하겠습니다. 두부김치하고 똘비하고 같이 저희 할머니 집에 있는 그 강으로 갔어요. 캠핑을 하자고. 저희 할머니 집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 옛날에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도 여기를 못 찾았다고 할 정도로 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기서 폭탄이 매몰되고 한대요. 그런 강가에 가서 우리가 캠핑을 하자. 그러고 가는데 딱 그 저희가 7시 반? 이쯤 되면 해가 다 져서 프레시한 다음에 의조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강가 쪽에 서 있었고 그 가운데 똘비가 있어. 그 옆에 두부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똘비가 저랑 같이 걸어가면서 그 강가 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일단 캠핑하러 가자. 가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어른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강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은 아마 캠핑도 하지 말라고 딱 막아놓은 곳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열려 있어가지고 물놀이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 이제 어른들이 쳐준 그 천막 같은 파란 색깔 그거 딱 치고 이제 어른들은 그 뒤에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술 마시면서 노시고 저희는 이제 그 강가 근처에서 막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똘비가 여전히 그 천막 입구 멀어진 그 끝에서 앉은 채 그 강가 쪽을 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왜 이리 이상하다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왔으니까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똘비가 저하고 두부기 이제 딱 붙잡더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얘 또 왜 이래. 근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이미 한번 그런 상황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얘가 귀신을 본 거구나. 이제 그걸 언급하려는데 똘비가 딱 입을 가리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무서우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어른한테 가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앉은 채 그냥 막 덜덜덜 떨면서 나가지 말고 막 그러고 있으라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럼 고기라도 구워 먹자 하면서 이제 어른들한테 저 가가지고 고기 가져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똘비는 진짜 한 입도 안 되고 그냥 강가에서 시선만 떨어진 채가 땅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점점 밤은 어두워지고 11시쯤 돼가지고 어른들은 그때까지 파전 구워 먹고 막 술 막걸리 마시고 그러고 있으시고 저희는 이제 슬슬 너무 어릴 때는 잠이 오니까 배부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똘비가 저한테 입구 쪽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입구 쪽에서 자야 된다. 네가 끌고 왔으니까 너는 무조건 입구에서 자라. 그래서 입구에서 잤고 똘비가 가운데에 앉고 그 두부김치를 그 끝에 눕혀가지고 잠에 들었죠. 근데 이제 잠에 들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갑자기 저를 막 깨우는 게 손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벌떡 일어나니까 똘비가 야 너 빨리 일어나서 큰일 났다고 뭐 그래가지고 뭔데 하고 주변 싹 둘러봤는데 두부김치가 없는 거예요. 제 동생이 분명히 제 끝에서 잤는데 그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첨벙첨벙하는 물소리가 딱 들리고 있길래 뭐지 이거? 딱 정신을 착 일어나서 딱 오른쪽 봤는데 평소에 물이 들어가지도 않던 얘가 두부김치가 이제 막 팔을 휘저으면서 물쓰고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초반에는 이제 진짜 옅은데 그냥 들어가다 보면 한순간에 훅 꺼지는 데가 있거든요. 3m, 4m 이런 물높이가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야 저기 위험하다 하면서 어른들 딱 봤는데 어른들이 신기하게도 저희 쪽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분명히 아무리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도 강가라서 애들을 지켜볼 텐데 단 한 사람도 저희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잘 자고 있는 것처럼. 이거 너무 이상하다 해서 저는 이제 후다닥 물에 막 들어갔죠. 근데 똘비는 그때까지도 물속에 못 들어가 막 큰일 났다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동생 붙잡았는데 이게 이상해요. 분명히 한 사람인데 제가 잡았으면 다시 끌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끌려 나와요. 저까지 물에 점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어른들한테 막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어른들 저희 쪽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화다닥 달려와서 저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 뭐하는 미친 짓이냐고 너희 왜 물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냐고. 이제 두부김치는 그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한 상태였고 저도 물을 막 토해내려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제 이 똘비가 딱 지금 저희 할머니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상황 파악 못하니까 얼마나 지났나? 이제 진짜 저는 처음 봤어요. 그 할머니 한 분인데 진짜 그냥 한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한복이 아니라 그 빨간색하고 하얀색하고 파란색이 절묘하게 섞인 그런 한복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입는 구파멀 때 입는 옷 있잖아요. 무복이구나. 네, 그런 것을 입고 와가지고 뭐지? 보이는데 딱 그 할머니가 돌아보다가 잠깐 딱 보더니 뭔가 깨달은 듯이 근데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그 오색창 같은 것을 제 동생한테 막 찢으면서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면서 어른들한테 마시고 있던 막걸리 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장구나 이런 거 치지 않았는데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할머니가 막 그런 건데 그때 당시 할머니가 80세였거든요. 예? 그런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1시간 넘게 춤을 추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됐다 가도 된다.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딱 보면서 싸대기를 딱 때리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리둥절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죽을 거면 너 혼자 죽어라. 너는 백날 첫날 보려고도 못 볼 테니까 너 혼자 죽으라고. 이러고 그냥 훅 가셔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볼은 아프고 이게 뭔 일인가. 어른들이 이제 화내시죠. 근데 어쨌든 다행히 두부김씨가 이제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니까 뭐라 말은 못하시고 할머니는 그대로 훅 가버리시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겨우 진정되고 똘비한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들었죠. 이야기를 무슨 일인지. 어른들은 술 마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왜 강가 쪽을 안 봤냐면 거기에
미역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막 떠다니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머리가 일반 미역과는 다르게 서서히 뜨더니 붉은 눈으로 저희들을 노려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신기하다, 고기 먹어야지 이러면서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그 물귀신이 제가 아니라 두부김치하고 그 똘비만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치 못 본다는 것처럼 안 보고. 그래서 처음 거기서 이상하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 온다는 속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똘비가 말하기로는 물귀신은 비가 오면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자신들이 한번 낙인 찍은 존재들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할 거면 그냥 가서 어떻게든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룻밤 보내야 살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막상 갔는데 여전히 그 물밀당 둥둥 떠다니는데 이상하게 저희들한테 오진 않았대요. 밤이 깊었는데도. 근데 똘비가 저를 딱 보더니 저보고 입구 쪽에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방파제였던 거예요. 저를 보지는 못하니까 그 안에도 못 볼까 했는데 이게 똘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똘비가 잠을 자던데 슥슥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러더니 철썩하고 머리카락이 땅에 이제 그 돌무더기 같은 거에 젖은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추워지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그 강가에서 이게 기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으로.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거 큰일 났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물귀신이 싹 제 쪽으로 보더니 멈칫거리더니 딱 몸을 서서히 일으키는데 하반신이 잘려있고 막 파란 쪽은 없고 목이 쭉 엄청 길어져가지고 혀만 내밀고 있는 이런 귀신들이 있었다고. 제 쪽으로 딱 오더니 저를 그대로 넘어서고 똘비를 딱 보더니 얘는 아니야 이러면서 두부김치를 딱 머리카락 붙잡고 들어갔었대요. 근데 이제 두부김치가 막 팔을 휘저었다고 했잖아요. 얘 끌려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 같더라고. 팔을 휘저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죠. 알고 보니까 그게 단순히 물을 휘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려고 휘젓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왜 강가를 못 보는지도. 그래가지고 똘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저한테 말을 했죠. 왜 너는 괜찮냐고 했냐면 이상하게 네 주위에는 귀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못 본다고.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만신들도 막 무당일 하면서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본 사람 보지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한두 명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 사람인데 귀신의 눈이 절대 들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뭔가를 하면 그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죽을 거면 혼자 죽으라고 다들 그랬던 거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저는 이상하게 이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저만 못 보니까.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다들 이렇게 기겁을 하면서. 저는 진짜 그때 막 폐교도 가보고 폐가 막 거기서 잠도 자자보고 혼자 가서 그럴 때 막 똘비한테 전화 오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할머니 집이 진짜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격근을 하나 더 풀자면 이건 엄청 짧은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할머니 집에서 방학 기간 때 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낙골당이 그 위에 있거든요. 산 끝에. 근데 이제 똘비가 말하기로 낙골당에 귀신이 진짜 많다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집 근처가 무덤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 불에 태워서 화장하는 게 최근에서야 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진짜 외진 곳이라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낙골당에 가서 이제 거기 경비 아저씨하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거기 하룻밤 보내기로 했죠. 어른들은 뭐 미친 짓이냐 이러면서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 시골에서 일어나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다 거기서 다 사촌지간이고 막 이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건물에 문을 잠그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고 아무도. 이제 철문이 있고 철문에 상반신이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반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곳. 그게 입구에 있고 그 바로 뒤에 창문이 있었어요. 큰 창문이. 저는 이제 거기서 한 2시쯤인가? 거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그때 스마트폰도 없어가지고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런 거 보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터벅터벅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점점 가까워져요 그 소리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창문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창문 후다닥 닫고 딱 잠그는 순간 쾅 하고 누가 유리창을 팍 치더라고요. 씨 뭐야 이거 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사람이 유리에 얼굴을 가져다 대면 뚜렷하게 보이는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게 안을 쓱 보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타다다다다닥 달려가더니 그 입구에 문을 덜컹덜컹 하고 이게 흔들더라고요.
네, 잠금 장치가 2개라서 그 철문이라서 다행히 안 되는데 그 유리에서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열라는 말도 없고 뭐 화는 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침이 밝아가지고 어른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 할머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가 왜 밤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여기가 마을 1, 2, 1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동네가. 1위에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남자가 밤만 되면 이렇게 낙골당을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 올 수 있지. 내가 또 안식처를 또 뺏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서 1년 뒤에 그 남자가 살해했다는 그런 속보가 한번 떴어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죽였다고. 그래서 정신병으로 뭐 정상 참작돼가지고 뭐 끌어놨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거기서 문 열었으면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폐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도 또 할머니 집 근처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죠. 이순신 동상 같은 거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제가 이번에 나 혼자서 그걸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딱 랜턴 하나 그 빨간색 통에 그 커다란 후레쉬 달려있는 그 랜턴 하나 하고 그 이불다리 하나 같은 것만 챙겨가지고 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그걸 다 들고서 팩을 딱 갔는데 진짜 여기는 단순히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음산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는데 그 락커로 뭐라고 막 적혀있고 그러면서 막 거기가 8방까지 있고 총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순신 동상 뭐 하나 잘려있고 막 이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허름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무실하고 교장실하고 합쳐져 있는 그런 학교라서 교무실에 잠을 자기로 했어요. 이제 교무실이 옛날 나무로 된 드르륵하고 열리는 문 있잖아요. 잠금이라고 해봤자 그냥 그 작은 쇠꼬챙이 같은 거에 꽂는 게 전부인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교장실을 그 나무로 되는 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 여기서 잠을 청해보자. 오늘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딱 똘련이 자랑스럽게 전화했죠. 야,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또라이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차피 귀신은 너 먹을 테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폐교 같은 게 왜 위험한 줄 아냐. 빙숙자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그치. 무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빙숙자가 있어도 어쩌겠어. 그때 한창 유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다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호기롭게 외치면서 이제 딱 어쨌든 근데 무섭긴 한 거예요. 전화를 끊으니까. 문을 딱 잠그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7시 8시 넘어가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가져온 붕어빵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이제 슬슬 자자 누워있는데 한 새벽 한 3시 10분인가? 그때쯤에 전화가 하면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똘비였던 거예요. 똘비가 딱 전화 받자마자 야, 너 거기서 빨리 뛰쳐나오라고. 저 진짜 이건 내가 설명하고 너 빨리 튀어나와서 도망치라고. 아니면 어디로든 숨어 있으라고. 이 말하고 딱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터벅 하는 발소리가 복도에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는 분명히 교장실에 있어서 방음이 잘 되는 곳인데 그 발자국 소리가 뒤로 와가지고 잠깐만 큰일 났나? 이러고 있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하나씩 정도는 한 4명 정도가 되는 그 발자국 소리가 그 교실 하나랑 다 문을 탁 드르륵 하면서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을 다 잠그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해서 경찰한테 전화라도 하자.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걸 아니까 112를 누르면 되는데 112 번호를 몰라가지고 경찰 번호가 뭐지? 뭐 이러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교무실 앞에서 내가 드륵 하는데 여기 왜 잠겨있지? 여기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무슨 이상한 몽둥이 같은 거 문을 부시는 소리가 막 들려와가지고 나 큰일 났다. 나 죽는다 진짜로. 근데 하필이면 교장실에는 창문이 없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나 여기 폐교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놈의 자식 또 거기를 갔냐고 이러면서 사람 부러 가겠다 하는데 거기가 학교가 차를 타도 30분은 걸리는 그런 곳인데 저 당장이라도 앞에서 부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숨을 거서 찾아야 돼가지고 교장실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책상 바로 뒤에 그 금고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진짜 큰 금고인데 그게 밖에서 잠글 수 있고 안에서도 잠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은 못 들어가지만 애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거기에 바로 들어가서 딱 잠그고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거기가 이제 금고가 손잡이가 딱 안에서도 있어가지고
안에서도 잠궈서 충분히 자기 버틸 수 있는 그런 용도라서 네.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교정실 문까지 부서지고 딱 들어오다가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하면서 금고 문을 확 열려고 해요. 이제 저는 여기서 멍청했던 게 금고는 어차피 비밀번호를 돌려야 제대로 열리잖아요. 금고 문만 닫고 있으니까 덜컹덜컹하고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대치 상태에 있다가 그때는 진짜 아무런 이런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는데 제 스마트폰이 밖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였어요. 보니까 할머니였던 거죠. 지금 우리 가고 있다. 곧 간다. 이제 그 노숙자 그 사람들 그걸 듣더니 쯧하고 이를 사더니 쓱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가려고 했는데 네. 뭔가 찝찝함이라고 해야 되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찝찝함. 그래서 일단 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일단 그러고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서 한 10분 정도가 더 지났나? 집 갔나? 이러면서 진짜 그제서야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미친놈아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냐. 거기가 진짜 위험한 게 그 노숙자들이 좀 많이 정거를 한 곳이라서 네. 진짜 위험하대요. 막 거기는 유리 파편 같은 거 일부러 바닥에 깔아놓고 그러는 곳이라고. 어른들도 거긴 안 가고 지자체에서도 여기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반항이 너무 컸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네. 너는 잠을 어디서 이상한 곳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목에 도끼를 가지고 턱을 내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황급백기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막 똘비하고 이제 길 다니면서 저기 귀신 있냐, 위 귀신 있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그 똘비가 3년 전에 죽었어요. 예. 일본 여행을 갔다가 실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만신이신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도 못 찾았대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원래부터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셨고 네.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일본 그 마지막 갔던 장소가 그 무슨 호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귀신 쪽으로 유명한 그런 호수라서 예. 거기를 갔다가 실종이 된 거예요. 일단은 그 똘비님께서 실종이 되셔가지고 이거 돌아가신 걸로 된 거죠? 사망 신고 다 하고 장례까지 치르고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고 참. 김지진님도 착잡하더라고요. 이야기 하시면서도 좀 마음이 안 좋으시겠네요. 그 친구가 이제 호수에 갔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예. 왜 거기에 갔는지를 말해주진 않았는데 아마 자신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갔거든요. 왜?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가 분명히 그 친구도 나중 가서는 무당일을 하겠다고 이제 할머니한테 배우기 시작했던 애라서 네. 아마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자, 일단은 오늘 김치찌님께서 좀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시작으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김치찌님께서 왜 가지 말라는 곳에 자꾸 가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흉가폐가를 가지 말라는 것은 귀신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귀신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거냐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는 거니까 존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받는 거는 모르잖아요. 네, 일반 사람으로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 가지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지는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